키트를 활용한 RC카 만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테크스튜디오 대표고 청년창업사관학교 8기를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양력을 가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도 같이 이제 역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에 있는 키트를 활용해서 아두이노를 조립해서 블루투스를 활용한 RC카 조립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전지를 활용해서 불을 켜는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구가 이제 앞에 이렇게 있죠.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전구를 하나 두고 건전지를 두고 한번 불을 켜보세요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한번 모터를 돌려보세요라고 하면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 전구가 켜질 때 어떤 원리로 켜지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를 설명을 할 땐 가장 비유가 되고 하는 물질이 과연 물이거든요. 물로 이해를 하면 가장 빨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그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압력이 더 세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전압은 전기가 가해지는 압력이라는 뜻과 같아요. 그리고 전류는 이 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전기로 치면은 전기의 흐름과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이 좁게 되면은 물살이 아무래도 좀 느리게 흘러가겠죠. 여기에 만약에 전구를 두게 되면은 전구가 켜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터를 두면 모터가 돌아갈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전기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압과 전류와 저항,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우리가 전기를 표시를 할 때는 양극에서 나가서 음극으로 들어가게끔 표시를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전자가 흘러가는 거랑 전류랑은 약간 달라요. 전자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신데, 실제로 이제 건전지에서 전자가 나갈 때는 이 음극에서 이제 나가게 돼요. 이 상단에 보시면은 이게 녹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녹색이 표시된 게 양전하는 그대로 있는데 음전하가 도선을 통해서 역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류의 방향은 약간 반대로 표시를 해요. 처음에 전기를 발견했었을 때는 양극에서 나가서 음극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지금까지도 왔다고 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음전하가 음극에서 나가서 양극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근데 실제 동작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양극에서 나가서 음극으로 들어가는 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은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전압은 이제 아무래도 그 물탱크에 물의 양이 많고 이제 높이가 높을수록 이제 가해지는 압력이 세지죠. 그리고 이제 물의 흐름은 이제 암페어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제 아래에 모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조 위에다가 이제 물을 올리게 되는 거고, 이제 물을 틀었을 때, 즉 스위치를 열었을 때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전류는 그렇게 이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전지가 이런 원리로 되어 있고, 물로 치면은 건전지는 모터, 물의 흐름은 전류, 그 안에 동작하는 부분은 저항,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보시면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에 파워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제 파워 밑에 이제 그라운드가 있고, 그 IO, REF, 그다음에 리셋, 그다음에 3.3V, 5V 그라운드, V 인 버튼, 인핀이 있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그라운드 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전력 공급은 이 세 가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V-인에서 외부로부터 아두이노의 전력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3.3V 아웃핀으로 해서 3.3V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5V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드에 맞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 이제 드라이버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모터를 이제 돌리게 될 건데, 그 전압과 전류에 맞는 아웃핀을 쓰시면은 해당하는 그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통과학 시간에 좀 배웠었을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생소해서 그렇기는 한데, 전류가 흐르면은 그 주변에 다른 힘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앙페르라고 하는 분이 알려주게 되었죠. 사실 그 전기는 그 전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발전도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제 동작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앙페르라는 분이 이제 앙페르의 법칙을 통해서 알려주게 됐어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자기장이 흐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이 법칙이 굉장히 큰 법칙이에요. 이로 인해서 모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다른 그 전기적인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걸로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류가 이 윗방향으로 흐르면 이 주변에 이 방향
방향으로, 그러니까 손이 이제 안쪽으로 굽는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른다는 사실을 이제 법칙을 알게 됐어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돼서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이 되게 됐고,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이는 빨간색 핀이 이제 북극을 가리키잖아요. 그 방향대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이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자기가 지금 흐르지 않는 상태예요. 그냥 그 정적인 상태로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전류가 위로 흐르죠. 이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이 북극핀 가리키는 지시 방향은 바로 이제 손가락의 방향을 흐른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흐르면 그 반대로 나침반이 이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문제를 내어볼게요. 왼쪽에 있는 배선을 해서 전류를 흐르게 된다면은 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멈춰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손의 법칙, 전류가 이제 오른쪽으로 흐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죠. 그러면은 손이 안쪽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되죠. 그러면은 북극의 핀은 바로 아래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자기장의 원리예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응용을 한다면은 이 흐르는 도선의 방향을 꺾어보는 거예요. 꺾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될까요? 전류를 오른쪽에서 와서 왼쪽으로 이제 흘린다면, 그렇게 되면은 가는 방향은 다 동일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오른손에서 법칙에 의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위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갔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 저의 방향으로 다 흐르게 됩니다. 전류를 흘렀을 때. 그러면은 처음에 도선 하나로 이제 흘렀었을 때는 약한 힘이겠지만, 이게 코일로 이게 감아진다면 굉장히 강해지겠죠. 이것을 여러 개로 만약에 코일처럼 만든다면 어마어마한 힘이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이거를 바로 그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솔레노이드 코일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통과학 시간에 이제 배웠었을 때 이 자기장의 흐름이 되게 뭐랑 닮지 않았었어요? 뭐랑 닮았냐면 막대 자석 같은 그런 원리로 이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장의 법칙은 자석과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자기장과 자석을 합치게 된 게 바로 모터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다른 법칙이 또 적용이 돼요. 이 아래에 보시면은 플레밍이라고 하시는 분이 또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셨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자기장이 흐르는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직교를 했더니 그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힘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오른손의 법칙은 약간 발전기에서 쓰는 거고, 자기장과 전류가 흐를 때는 왼손 법칙을 써요. 그래서 이제 직류 전동기의 경우는 이제 왼쪽에서 그 아래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떨어져 있는 자석이 흐르는 떨어져 있는 도선을 이제 배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양극에서 이제 흘러 들어와서 코일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모터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자기장을 가리킵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펴지는 방향은 아랫방향이죠. 그러면은 자기장이 흐르는 방향과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생기면 힘은 아래쪽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갔다가 이제 코일이 오게 되잖아요. 왔을 때는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죠. 코일이 안쪽으로 저의 방향으로 이제 오게 된다면은 이 힘이 받는 방향은 바로 윗방향으로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모터는 힘은 위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장은 그대로죠. 그런데 전류가 앞으로 흐르면은 밑에 방향으로 받고, 저의 방향으로 오게 되면은 윗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모터의 원리고, 이게 직류 모터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음극과 양극이 변환이 되면서 전류는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고 힘은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모터의 힘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모터를 돌리게 될 때 이 원리로 이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